16강 상대 사우디의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의 한마디는 가뜩이나 비판에 시달리던 클린스만을 완전히 침몰시켰다. 한국은 25일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가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손꼽혔던 핵심 포인트는 다름 아닌 경기력이었는데요. 16강부터 진행되는 토너먼트는 한 번의 실수가 탈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만약 지금의 경기력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우승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레이시아전에서 승리와 함께 달라진 경기력으로 상승세를 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였는데요. 하지만 드러난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은 희망보다 암울하다는 평가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지난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문제점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전반 21분 정우영이 이강인의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넣어 선제골을 기록했고 전반에만 83% 점유율과 슈팅 5개 중 4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던 것도 잠시 후반 들어 말레이시아의 압박에 쫓겨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해 넘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일한 패스를 남발해 결국 동점골과 역전골을 내주며 힘겨운 경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강인의 왼발 프리킥과 오현규의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마무리해 재역전에 성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모습으로 선수들의 태도 자체는 긍정적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반 막판 로멜 모랄레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결국 3대3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피파 랭킹 23위로 132 말레이시아에 크게 앞서며 역대 전적도 26승 12무 8패로 우리 대표팀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어 이번 무승부는 사실상 한국의 패배라는 평이 많은데요.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와 황희찬까지 주력 선수들을 아낌없이 투입하며 기용할 수 있는 모든 핵심 자원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즉 체력 관리는 신경 쓰지 않고 말레이시아전에 올인했음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뜻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말레이시아전에서 한국의 경기력은 개선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8강 진출에 물음표를 띄웠는데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이란을 마주치게 될 조 1위보다 사우디를 상대하는 조 2위가 유리하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냐는 더 이상 그들에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전망인데 지난 요르단과 말레이시아전을 거치며 드러난 문제점이 눈꼽만큼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은 처음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승리를 기록했던 바레인전의 경우 선수 개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 외 모든 경기에 졸전을 펼친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죽하면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무색무취를 지적하며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맡겨놓는 게 클린스만 감독처럼 넋놓고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클린스만호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와 황인범이 활약하지 못하면 132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도 쩔쩔매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전력을 풀가동해야 할 정도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어질 토너먼트에서 핵심 선수들이 경고, 누적이나 부상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대 감독들도 훤히 꿰뚫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약점이며 실제로 조별리그 내내 상대 선수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공이 가면 3명씩 에워싸는 협력 수비로 방어벽을 두텁게 쌓았고 이때마다 한국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볼을 돌려야만 했다. 또한 볼을 간수하지 못해 역습을 얻어맞기 일쑤였는데 이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수의 상대 선수를 끌어모아도 반대쪽 빈 공간을 파고드는 전술적 해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뜻이며 심지어 조별리그 내내 발생한 이 문제를 클린스만 감독은 미소를 띄운 채 마치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수수방관했다. 반대로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은 한국을 철저히 분석한 게 느껴지는 경기 운영을 보였는데 한국의 조현우 키퍼의 발 밑이 안 좋다는 점을 파고들어 높은 전방 압박을 유지했으며 빈틈없는 압박 수비로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한국의 플레이메이커들을 틀어막았다. 덕분에 클린스만 감독은 132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전력을 다했음에도 필드골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는 한국의 전임 벤투 감독의 전술을 모티브로 자신의 전술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오랫동안 공들였던 벤투 감독의 전술마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삭제시켰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아시안컵을 넘어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그들이 지금의 경기력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의 강호들과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축구의 아시안컵 목표는 우승이며 월드컵 목표는 16강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는 대표팀 코치에게 K리그 관전과 선수 분석을 완전히 일임하고 자리를 비우는 게 일상이며 다음 상대 사우디 역시 직접 경기장을 찾지 않고 숙소에서 경기를 시청해 대책이 아닌 관람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기자회견 후 급하게 사우디 경기를 관전하러 가다가
출발 시간이 늦고 사우디가 9명을 교체해 숙소에서 TV로 경기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라며 한국은 현재 공격도 수비도 선수들이 모두 알아서 해야 하는 방치형 축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의 세부적인 전술을 지적하며 선수들의 집중력을 요해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이 아니라 손흥민이 대표팀 전술 코치 아니냐는 의문을 키웠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추가적으로 따로 주문한 건 없다.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여주고 조금 더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 사실 대표팀은 모든 부분에서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페널티 박스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 패스와 마지막 슈팅 장면들에서 좀 더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비적인 부분 역시 조별 예선을 치르며 많은 실점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줄여나가야 된다. 라며 클린스만 감독이 지시는커녕 아무런 주문도 없었고 더 많이 뛰라는 부탁만 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외신들도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이해가 안 간다며 혹평을 쏟아냈는데 한국이 일본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한국의 경기력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전임 파울로 벤투 감독 시절 때 그들은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에도 밀리지 않는 촘촘한 조직력과 빌드업을 자랑했던 만큼 최근 경기력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또한 우승을 노린다는 한국이 공격에서 월드클래스 손흥민과 이강인을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뛰게 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며 클린스만 감독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현대 축구와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다음 상대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 역시 우리 대표팀의 클린스만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치니 감독은 평소 준비했던 대로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하겠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피니셔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과 김민재를 보유한 부담스러운 우승 후보다. 다만 그들은 선수 개개인에 의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원이 프리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강한 압박에 계속해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그 부분을 물고 늘어져 좋은 성과를 냈다. 사우디 역시 이 점을 잘 공략한다면 우승 후보 한국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온전히 선수 개인에 의지하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역대급 전력과 반대로 최악의 경기력이 계속되자 한국 팬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클린스만이 현재 하는 거라곤 기대만큼 못 뛰면 바로바로 교체해주는 게 전부다. 심지어 그는 전술이 없기 때문에 상대팀의 약점을 제대로 분석할 수도 없다. 피파 랭킹으로 비유하면 23위와 132위의 경기니까 5위인 브라질이 116위인 북한에게 3대3으로 비긴 셈이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한국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골을 내줬다는 평도 있다. 동점골을 먹혔을 때 클린스만 감독은 의자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독이라면 누구나 선수 기용에 고집이 있다.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향성이 존재할 때 얘기다. 라며 불안하던 클린스만 감독의 평판이 결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